대선 기간 자신의 발언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약 2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또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8%의 동의를 얻어 당대표 자리에 오른 이준석 대표.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방송 출연 중이던 이 대표는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을 그대로 넘겼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이 대표 측은 오전 내내 답변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시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 오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현행범도 아니고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말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검의 망신주기라는 주장만 내세운 겁니다. 정치권에선 발뺌하지 말라, 반칙과 부정으로 성장한 정치는 빠르게 몰락할 것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세대와 남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으로 편가르기 정치에 주력하면서 성장해온 청년 정치인 이준석.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마장역입니다. 각종 논란에다 특검의 강제 수사까지 겹치면서 이 대표는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부 인정해 주시는 거의 거예요? 지금 내부 폭로하고 거의 지금 당을 폭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정 공조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친불사는 그냥 야경 같은 거지. 이준석 의원이 어제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됐잖아요. 예. 오늘 바로 그런데 압수수색 됐네, 당했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압수수색은 사실은 언젠가 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서 당대표 선출 일을 어제로 일부러 좀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개혁신당에서? 예.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곧바로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탄압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선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그 혐의로 받은 거잖아요. 예,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게끔 이제 개입을 할 때 관여했다. 이런 당시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할을 명태균하고 문자 주고받은 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문자를 주고받았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네 말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전화 걸어서 하고 전화를 했더니만 말이 많네 이러면서 하면서 그 대화가 그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 그거는 네 말대로 안 되고 있네라는 건 이미 둘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얘기 다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 당시 윤석열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라고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공범이라고 봐야죠. 특검에서는 오히려 그 전당대회를 좀 기다려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전에 압수수색에서 더 이상 오히려 이상. 잘 아시겠지만 오늘 명태균을 원래 소환했었어요. 오늘이가 내일. 특검에서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소환 예정돼 있죠. 내일.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김건희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련된 증거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고 이게 다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순서를 뒤바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이제 이미 다 제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만약에 다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장에 분명히 어떠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미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현역 의원이고 당대표 유력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갖고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나온 거죠. 증거인멸 우려. 사실 그 이준석 의원이 저 관련 자료를 이미 다 제출했다고 본인은 말하는데 제출했느냐. 왜냐하면 그 박형광 기자하고 그 당시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얘기한 거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 네, 예. 2024년이죠? 예. 지방정 공조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거 사실 친불사는 그냥 야경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이해관계자들 다 살펴보면은 누가 과연 이걸 열까, 또 명태균 의원이가 씨부린 거 한마디만 갖고는 안 되는 판이거든요. 오히려 공천 관련해서 나랑한 대화들이 김건희가 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폰이 없다. 이 폰이 없다. 아니 그 폰을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응? 백업을 안 시켜놨어요? 아니야, 내 거 원래 그 녹취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날라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전 폰에. 근데 20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녹취는 있어 전부 다. 2022년 6월부터 녹취 다 있어. 조금 전에 중간에 준서가 그게 김건희 목소리죠, 그게. 네, 맞아요. 그걸 살짝 들려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살짝 들려주면서 다 있어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준석 본인이 말한 게 공천 관련해서 나랑 한 대화들 김건희 꽤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다 지금 전화기에 있고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가 있다. 이거잖아.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앞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그렇지. 네, 맞아. 그 얘기가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거 다 녹취가 돼 있어. 그걸 제출을 했느냐 그러면. 그걸 제출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예요. 예. 그걸 제출을 안 했어 지금. 그렇게 보면 딱 맞죠.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나온 거고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가 개입한 건 맞아. 근데 지금 여기 이 폰에 없다. 그러면 그 폰은 백업 안 시켜놨어요? 하니까 아니 내 거는 원래 녹음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날라가.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비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고 혹시나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에 여전히 남아있는 녹취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구글은 그게 한국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잖아요. 네. 이거는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준석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게 제출할 비밀번호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일단 근데 없는 거거든요. 녹음됐다가 옮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 촬영하면은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핸드폰에도 저장이 돼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계속 삭제해야 되는데 네. 포렌식을 하면 삭제된 파일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꽤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지금 특검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뭐 이왕이면 비번 알려주면 더 좋고요. 근데 비번 같은 경우도 어디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건데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어딘가 나갔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 쫙 있으니까 내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이번에 압수수색 되니까 다 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 관련된 보도 뭘 냈다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고 본인이 무슨 말을 했다거나 자료 줬다.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적도 없어요. 예. 어쨌든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는 굉장히 끈끈했잖아요. 끈끈했죠. 엄청 보호해 주려고까지 했죠. 명사장님이라고 계속 말했었고. 근데 이게 씨부린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 명태균 들었는지 모르겠네. 사람 격이 참 그냥 보통은 말한 것 내지는 뭐 말씀까지는 안 하더라고. 근데 씨부렸다고 하네요. 네. 박 의원님 재밌으시네. 왜요? 아니 요새 유머가 늘었어요. 아니고 저는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즐거울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즐거울 만한 상황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뭐. 자, 제가 사실 그 이준석 의원한테 뭐 가장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한테 밝혀야 되는 거는 그 김영선 공천도 있지만은 그 전에 윤석열과 홍준표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를 뒤집었고 윤석열을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죠. 그게 더 핵심이에요. 명태균의 명태균의 기술이었잖아 그게. 아니 그거 말고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그 최근에 나온 얘기들 보면 당원들이 신천지하고 통일교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명태균은 애교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좀 보여주는 거. 당원이 통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것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당원이 가짜 당원이 통으로 들어왔던 과정. 여론조사 조작된 데이터를 가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고 할 당시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국민의힘 그 당시 평당원이고 그냥 평범한 당원이라면 우리 당에서 만약에 입당을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어떤 후보를 찍으려고 일부러 막 들어오고 뭐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경선 후보 여론조사도 막 조작된 걸로 당대표가 만약에
다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면 나 같으면 당장 항의해야죠.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아니, 오늘 다 고소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홍준표 내부 고발자가 오늘도 글을 하나 썼어요. 아 이제 내부 고발자 인정해 주시는 거의 거예요? 지금 내부 폭로하고 거의 지금 당을 폭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얘기 자기는 들었다는 거고 저 페이스북 말미에 딱 한 줄 써놨어요. 적어도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선 경선이 막 처음에 시작될랑 말랑한 시기에는 당원이 38만 명이었대요. 예, 그렇지. 이제 경선이 본격화될 때 57만 명, 58만 20만이 늘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갑자기 그 어떤 팍팍 들어오는 거죠. 사이비 종교들을 갖다 확 끌어들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작도 영향은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냥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막 10만 명씩 꽂아봐요. 아니 그런데 그 말이 나왔으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안 하는 거 맞아요? 저건 왜 확실히 정치는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의 목적이 이거 같아요.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거, 해산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다. 그럼 본인은 거기서 만족하는 거야 그냥? 아니요. 해산시키고 나면 다른 판이 열리. 그러니까 그 판에 그럼 다시 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판에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잖아요. 당원의 상당수가 통일교 신천지에서 꽂아놓고 정광훈 목사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오도 내리면 움직이는 게 몇만 명이라. 전환길이도 그렇고 다 그 판이라서 몇십 몰고 다녀. 다 지금 그 판으로 짜져 있다면 국민의힘이 그럼 누구도 그 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판을 깨야 뭐 그나마 여지가 생기는 거라서. 아니 만약에 저는 사실은 일반인이 보기엔 마저 소설 같은 얘기라서 차마 믿기지가 않는데 공당이 저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근데 지금 대선 후보까지 경선까지 하신 분이 거의 사실 저거는 정치 생명 건 정도의 발언 아닙니까? 자기가 팩트가 아닌 저분 하와이에서 들어오신 거죠 지금 신병이 위험할 수도 있는 다시 발언. 하와이에 안 가면서 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큰 얘기인 건데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진짜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밝혀야 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저 명태균의 당원들 지지 성향을 여론조사라는 저 명목 저걸 한답시고 해서 저거로다가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누가 홍준표를 지지하는지 성향을 분류해서 그걸 갖다 ARS 여론조사에서 맞아요. 앞부분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을 갖다 쭉 배치해 갖고서는 윤석열로다가 후보를 만들어버렸다. 이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지금. 이게 지금 키일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자료가 남아있을라나? 이준석은 갖고 있을라나요, 저걸? 이준석 의원 성향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다 기록을 해가지고 본인 이제 캐비넷에 다 넣어놓는 성격인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없앴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관련해서 저는 이건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이준석 의원이 12월 3일 날 내란 난 날에 갑자기 집에 샤워하러 갔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저 같으면 증거 보도하러 갈 것 같거든요. 집에 안 가. 가서 뭔가 단돌이 할 증거가 있었을 거라고 난 제 생각해요. 생각에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거 진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식구들에게 집에 있지 말라고 전화하거나 집에서 서둘러 나왔어요. 잡으러 올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유시민 작가님도 본인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집에서 벗어났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서 뉴스공장에서 연락받아갖고 집에서 일단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국회로 저는 그냥 어디로 오겠어요. 체포하려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런데 체포될 수도 있다고 느끼거나 위협을 느꼈을 만한 사람이 오히려 집으로 갔다는 거는 뭔가 챙겨야만 되는 그렇죠. 게 있을 수 있다고. 진짜 그럴 것 같네. 내가 만약에 신변의 위협이 됐을 때 나를 지켜줄 무기. 나 이거 녹음 있다. 내지는 그냥 상상입니다. 나 이거 있다라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거. 이게 집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뭔가 보존할 필요가 있었을 맞아요. 거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면 생각나시겠지만 내란이 있기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명태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 핸드폰 넘기겠다, 말겠다. 그랬지. 그죠? 그럼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딱 터지자마자 뭔가 이런 흐름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왜 심지어 명태균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럼 진짜 뭔가를 챙기러 갔을 가능성도 있겠죠. 저희들이 추측이긴 하지만. 아니 그 매우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어쨌든 그날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네. 집이 동탄이라면서요. 동탄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여의도로 왔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의도 표결에 참여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거나 내란 해제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집에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고 본인이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범행과 국민의힘 관련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다 자연스러워요. 뭔가 뭐 지금이야 다 추측 단계이지만 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다들 그 동선에 대해서 다들 우회하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 당대표 어제 개혁신당 대표가 됐죠. 김건희 특검이 오늘 바로 자택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지선과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죠. 그다음에 총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수사이고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쪽의 반발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약간 뭐 숟가락을 올려주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는 너무 늦었어요. 9월 6일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특검도 사실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압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특검 쪽에서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전 기다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배려를 특검 쪽에서 했다. 압색영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발부가 됐는데 그 집행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해 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개혁신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줬다라고 보고요. 끝나자마자 이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뭐 공교롭다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히려 바꿔 뒤집어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전당대회 진행 기간 중에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당 사무에 수사기관이 개입을 한다지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자 저는 오늘 전격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보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초기 보도가 노원구 상계동만 압수수색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동탄 그리고 동탄 자택 더불어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특검 쪽에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맥락을 다 파악한 상황에서 압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조사를 실제 증거물 분석을 하고 나서 소환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이 의혹은 10개월 동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준석이 공천 개입의 혐의를 공동으로 지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당 사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요하게 등장했던 게 이준석의 이름이었고 다만 이준석이 이 수사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오늘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얹었다가 개혁신당 쪽에서 우리는 너희랑 입장이 다른데 선 그어버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은 이미 그 당을 빠져나왔고 윤석열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진술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수사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그때 벌어졌던 이 공천과 이제 정당 사무에 대한 어떤 행위에서 이준석의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한 가닥이고 또 하나는 명태균과의 직접 연관성에서 특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이것도 이준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됐던 그 경선과 윤석열이 대통령에 대한 경선이 모두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준석이 명태균과 공범인 건지 아니면 명태균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당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 이준석의 운명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이르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 자택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부터 뭐 빼앗았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그 항상 당당하고 항상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께서 과연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꿨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단 궁금하고요. 순순하게 빼앗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깡통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다 이제 숨긴 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의심스럽고 오. 두 번째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뭐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 저장된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 저장 기능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군요. 뭐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다만 구글 드라이브에 나는 통화 내용이 다 관련자들과의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다라고 이미 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고 협조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순히 구글 드라이브를 다 수사기관에 오픈하고 내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GPS 기록 같은 것들을 다 일일이 공개를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에 이미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언급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고 협조해서 뭐 아까 김한 기자께서는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저는 뭐 끝까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진짜 정말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윤석열이나 윤석열 내란 관련자들처럼 뭐 스마트폰을 압색을 했는데 혹은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열어준다든지 스마트폰을 바꿨다든지 이런 치졸한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실망할 일은 없기는 한데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해놨다는 자료들을 일부 본 적이 있었었는데 실제 백업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백업은 다 있을 거고 그 백업을 뭐 여러 이제 말하자면 섹션이라든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마 해두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포지셔닝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도 결국엔 이 말하자면 수사에서 이준석이 주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취사 선택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정치인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뭐 참고인 신분도 있었지만 지선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는 건 그 다음 행보가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압수를 분석하고 나서 검찰과 특검과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이제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고요. 윤상현 의원의 케이스를 비교해 보자면 일단 어제자 수사에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윤석열이 김영선이를 뭐 갖다가 공천을 좀 줘라 하는 부분을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근데 여기다가 애매하게 플러스 알파로 장제원을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장제원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식의 양념을 쳤는데 저는 이건 일정 부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일단 이 세상에서 사라진 공소권이 없는 뭐 모르겠어요. 그 수사 대상자가 될지 몰랐던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끼워 넣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뭔가를 피해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간간히 쓰는데 윤상현 같은 전략을 또 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이런 대목들도 있고요. 다만 과정으로 봤을 때는 뭐 특검 쪽에서 수사 일정을 조율하겠죠. 지금 당대표 되자마자 압수수색 당한 것도 굉장히 뭐 당황스럽겠습니다만은 소환 일정조차는 뭐 이거 자체는 조율해가지고 일단 뭐 소환을 하겠죠.